제임스 트래비, 예, 제임스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것을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뭐 한동안 열심히 그냥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획을 해서 뭐 대본도 좀 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크로스 해킹이라는 내용입니다. 크로스 해킹. 크로스 해킹이 뭘까? 크로스 해킹이라는 것은 최근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뭐 글로벌 기업들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마케팅 또는 기업 경영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 경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대로 뭐 마케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뭐 수정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러한 방법들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건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기업에 있는 마케팅 담당자 또는 경영 지원 또는 경영자 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들이 마케팅 전문가는 실제로 아닌 경우죠. 아니죠. 그래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통계를 낸다 하더라도 어떤 통계가 나올까요? 담당자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해본 결과 홈페이지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까? 수십, 수백 많습니다. 의외로. 매출이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맞죠? 그러면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봤을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채널에서 우리만 있느냐? 우리만 있지 않죠. 되게 다양한 경쟁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맡은 회사가 다른 경쟁사와 뭐가 다른지를 일일이 다 체크해야 돼요. 일일이 체크한다. 자, 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정말 다양한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다른 곳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크를 했어요. 그게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하나의 IP입니다. 한 명이라는 거죠. 오늘 10명이 들어왔다면 10명을 다 일일이 다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통계를 내는 거죠. 쉽지 않죠? 근데 대체적으로 홈페이지에 10명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루에 50명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50가지가 통계가 나와요.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뭐가 다른지 50개 다 체크해야 되죠. 그 50개를 가지고 통계를 또 내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 또는 어떤 키워드,
어떤 내용, 어떤 이미지, 어느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치가 나옵니다. 그럼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한 달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다 냅니다. 어떤 문구, 어떤 단어, 어떤 위치, 어떤 채널, 어떤 이미지. 일이 많죠. 일이 많죠. 그리고 이것은 채널을 가지고 한 거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IP라는 게 있어요. IP를 가지고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왔던 것들이 사람도 있지만 로봇도 있어요. 그럼 로봇은 빼고, 로봇이 뭔지 아시나요? 로봇이라 하면 뭐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긁어가잖아요. 구글에서 자동으로 긁어가죠. 이런 자동으로 긁어가는 것들을 로봇이라 그래요. 자, 그럼 사람이 들어왔던 것만 체크하면 IP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IP들을 일일이 다 검사해야 돼요. 일일이 검사하면은 어느 동네인지, 어느 지역인지, 어느 나라인지가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업체가 있는 사방, 누가 오셨는데? 네. 사방 지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업체를 설정해 놓고요. 사방 뭐 몇 킬로에서 올 수 있는지 뭐 찾아볼 수 있겠죠. 작은 곳이라면은 멀리서 오기는 어렵죠. 그럼 대체적으로 한 30분 또는 특수한 경우라면은 뭐 1시간 거리도 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뭐 키워드가 있을 거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구니까 대구에서만 한다 또는 다른 지역도 한다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을 체크해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그러면은 그 동네 그 지역마다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 뭐 이쪽 지역에서 100명이 들어왔다. 100에 대한 크기. 뭐 요쪽 동네에서 요쪽 동네 지역마다 그 접속자에 따라서 동그라미 크게 달라져요. 어떤 곳은 뭐 겹치기도 하고요. 안 겹치기도 하고 막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지 또는 어디에 새롭게 판로를 열 것인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경영적으로 또는 마케팅 활동을 어딘가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지역 좀 많은 부분들이 체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무엇이 있길래 사람이 살고 있겠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떤 아파트가 있느냐, 어떤 주거 지역이냐, 그 동네, 그 지역에는 어느 가격대의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연령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30대다 또는 40대다 50대다 이런 것들 체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또 이것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문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만약에 우리 광고에 우리 마케팅 활동이 40대를 겨냥했다면 40대가 맞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지역은 50대가 많은 곳이야. 그럼 50대를 원한다면 50대에 맞는 키워드로서, 그죠? 그 이미지로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우리 회사,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가 컨셉이 타겟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곳이 있을 겁니다. 그 집중해야 되는 곳에다가 한마디로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치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임플란트, 교정, 뭐 라미네이트, 뭐
레진 이런 거거든요. 임플란트 쪽이 수익이 많이 돼요. 치과 쪽에서는. 그럼 임플란트 누가 하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럼 나이가 많이 좀 있으시면 한 40대, 50대, 60대, 대부분 40, 50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40, 50대 분들이 올 수 있는, 보고 뭔가 여기다 해야 되겠다라는 경험을 주는 건데,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문구, 그죠? 문구, 이미지, 그런 것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면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로 인해서 나온 한 달 뒤 데이터를 가지고 싹 다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위치, 지역, 주거지의 형태, 인구수, 세대수, 연령, 그로 인한 마케팅이 맞는지, 이런 것들 다 찾아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몇 날 며칠이. 그 한 달짜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계를 다 내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가설도 세워야 되고요. 다양한 가설들을 가지고 다양한 증명을 해야 돼요. 가설 검증을 해야죠. 이런 일련의 과정, 컨설팅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게 컨설팅이잖아요. 이게 그로스 해킹이고요. 이게 데이터, 통계, 분석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대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글쎄요.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최근에 이런 것들을 접목을 했어요. 제가 17년도부터 컨설팅 공부를 시작했고, 시험도 쳤고요. 경영지도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마케팅은 현재 9년째 하고 있어요. 마케팅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굉장히 오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9년째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로스 해킹을 접목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접목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왜냐면 컨설팅 공부를 좀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제 경험이 쌓인 거죠. 알고 봤더니 제가 쓰는 방법이 그로스 해킹인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로스 해킹이 하나의 학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직은 학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학문이 되면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대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대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도 배우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로스 해킹을 하는 곳을 실제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잘 없어요. 이것은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오래된 경험이 있는 경험자들이 컨설팅, 그다음 통계, 통계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을 할 때 주말 저녁에 합니다. 주말 저녁에. 그래서 새벽까지 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하면 5시간, 조금 더 걸리면 한 10시간. 그리고 홈페이지 하나를 보더라도 그 양에 따라서 며칠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달 체크하는 곳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곳은 50만 원, 월 말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한 3주 조금 더 진행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도 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50만 원, 100만 원. 조금 양이 많다. 그러면은 점점 올라가요. 근데 확실히 한 번만 해도 효과가 달라지고요. 매달 하면 계속 달라지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예. 효과가 나오려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했다면 실천 당연히 하겠죠. 예. 실천을 당연히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로스 해킹이 뭔지 또는 그로스 해킹을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 경영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뭐 대체적인 큰 그림만 제가 오늘 뭐 말씀을 드렸죠. 세부적인 것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예. 그래서 또 쉽게 막 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직원을 시킨다고 해서 직원이 뭐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마케팅 담당자로 해서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예. 데이터 통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데이터 통계를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AI가 암만 이렇게 뭐랄까 발전한다 하더라도 AI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데이터를 집어 넣어주는 거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딱 보자마자 AI가 이게 뭐다라고 하려면은 정말 다양한 이 반지갑이거든요, 이게. 클립. 예. 이런 지갑들을 무수히 보면서 이거다, 아니다, 이거다, 아니다를 누가 해주냐? 사람이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AI가 딱 보자마자 제대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든다는 소리잖아요. 빅데이터는 인건비가 비싼 곳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일일이 사람이 직접 다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된 프로그램 AI가 나중에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걸 하더라도 나중에는 뭐 틀렸다 맞다라를 또 누군가가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이 AI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런 쪽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자, 오늘은 크로스 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되게 큰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해킹을 마케팅 경영에 접목을 한다면 분명히 효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임스 트레비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